자, 15세기 이전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지문을 처음 딱 봤을 때 첫 번째 단락은 무조건 빨리 읽는다, 개념 잡고 빨리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런데 어떤 세기가 나오잖아? 시간이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살짝. 왜냐하면 통시적 변화, 전개 방식에서 통시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종종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 체크를 하는 거야. 시간 딱 나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15세기 그냥 동그라미. 유럽에서 만들어진 음악은 대부분 뭘 했어? 15세기 이전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15세기 이전까지. 15세기 이전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은 누구에게? 종교적 목적을 가진 것. 핵심만 보자 그랬잖아. 그치? 15세기 이전은 종교적 목적. 하지만 나왔지. 그럼 뭔가 반대되는 내용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 접속사 보고 예측. 그 대신 요거는 빠르게. 하지만 인간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르네상스 예술. 오늘 이후에는 르네상스 예술은 무조건 인간 중심이에요. 변하지 않은 진리거든요. 알고 있는 건가요? 배경지식으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15세기 그냥 인간을 중시하는 르네상스 예술이 전개되고, 자, 뭐가? 인쇄술의 발달로 악보가 보편화되어라고 얘기를 했어. 자, 보편화되었으니까 무조건 뭐가 됐겠니? 보편화가 되었다.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졌다, 퍼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보편화되었다, 널리 알려졌다, 퍼졌다 이러면은 무조건 뻔한 거 아니니? 두루 퍼지게 된 거지. 그치? 그런데 A라고 딱 돼 있어. 보편화되어 대중이 음악에 손쉽게 접근하게 되면서 음악이 종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자, 무엇을 얻는데도 미학적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데에도 르네상스 예술 그랬지. 다양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라 그랬어. 그러니까 15세기 이전은 종교적 목적만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예술에서는 뭐야? 미학적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데도 다양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라 그랬지.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봤더니 A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슬쩍 밑으로 봐. 그랬더니 B, C 이렇게 B 딱 보는 순간에 단어 뜻풀이 나오겠네. 그럼 문제를,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잘해야 돼. 그러면은 샥 문제를 넘겨보면 맨 마지막 문제에 뭐가 나와 있어? 단어 뜻 나왔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단어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샥 넘겨가는 거야. 문맥에서 단어 뜻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모이고자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것들이 습관화, 매뉴얼화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A를 딱 보는 순간 샥샥 넘겨서 딱 봐가지고 문맥에서 악보가 보편화되어, 그리고 문제를 딱 봤더니 뭐라고 그래 있어? 두루 퍼져. 그러면 악보가 두루 퍼져.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얘는 바꿀 수 있으니까 적절하지. 그럼 두루 퍼져. 일단 문맥에서 동그라미. 문제에다가 쭉 내려와서 이게 A4 용지로 또 크게 두루 퍼져. 동그라미.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 이게 지금 내가 종이가 아니라 이거 패드니까 막 이렇게 올렸는데, 사실 시험지는 이렇게 보면 되잖아.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냥 동그라미. 왜냐면 다 읽고 A 어디 있더라, B 어디 있더라, 문맥 어디 있더라, 시간 또 걸려. 그 문맥 다시 읽고 또 생각해야 되니까. 읽을 때 단어 뜻풀이는 읽을 때 바로 찾아갖고 풀어버리는 게 나아. 줄여가는 게 나아. 이게 그냥 매뉴얼화 돼 있으면 되게 신속하게 되거든. 우리는 일단 무조건 무엇과의 싸움이라고?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보편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자, 르네상스 시기의 음악은 그랬으니까 두 번째 보니까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편화되었고 미학적 기쁨과 즐거움을 는데,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의 음악은 그 이후의 시기의 음악. 15세기에서 르네상스 시기의 음악으로 시간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는 있네.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자,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변했어? 우선 현대에 무엇과도 사성부 짜임새. 그 사성부 현대에, 자, 카로 얘가 사성부지. 그러면 르네상스 이전은 기본 성부로 몇 개를 사용했어? 3개. 그러니까 이 지문은 결국 내 머릿속에 뭐가 나오면 되겠어? 15세기 르네상스 차이점인 거지. 그래서 얘기는 15세기는 무슨 목적? 내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야 돼. 종교적 목적. 그러면 르네상스 시기에는 뭐? 미학, 기쁨, 즐거움. 그리고 여기는 몇 성부? 4성부.
여기는 뭐? 삼성부. 근데 굳이 요 정도의 내용은 메모를 할 필요는 사실 없어.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 메모 부분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요 정도는 암기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머릿속에 넣을 부분하고 메모해야 될 부분하고 나눠야 될 부분 이제 보여줄 거야. 지문을 볼 때. 자,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는, 그런데 르네상스 시기에는 가장 낮은 무엇이? 가장 낮은 음역인 베이스가 추가된 사성부 음악. 근데 이건 좀 중요한 내용 같아. 베이스가 추가된 사성부 음악.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플러스 베이스가 들어온 거야. 뭐가 가장 낮은 음악. 그러니까 그전에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만 있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삼성부 음악과 함께 사용되었다. 사성부 중 가장 높은 성부인 소프라노가 선율성, 중류성을 가지고, 자, 소프라노가 선율성, 중성을 가지고, 나머지 성부들은 화음적 배경, 즉 무엇을 해줬어? 즉 반주만을 제공하는 사성부의 음악을 뭐라고 그랬다? 호모포니라 그랬어. 그리고 각 성부가 그래 그랬어. 그리고 각 성부가 대등한 비중을 갖고 각각의 역할을 하는 사성부 음악을 뭐라고 그랬다? 폴리포니라고 했어. 그러면 르네상스 음악의 사성부를 가지고 또 뭘로 뭐하고 뭘로 나눠진 거야? 호모포니하고 그 다음에 뭐? 폴리포니하고로 나눠졌어. 그런데 호모포니는 뭐라고 그랬어? 소프라노만 중요해. 나머지 3성부는 뭐야? 반주. 화음적으로 하고 있는, 그치? 얘는 폴리포니는 뭐야? 데드. 이게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둘 다 사성부인데. 근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조금 약간 버겁다 싶으면 표시를 좀 잘 해놓고 나중에 호모포니, 폴리포니를 물어봤을 때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걸로 들어가지만 물론 기억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머리의 용량의 차이가 있을 거라서 머리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야. 순간 기억력의 어떤 차이가 있어, 사람마다. 근데 순간 기억력의 차이가 내가 만약에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억하려고 애써서 풀지 말고 뭐였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눈으로 확인을 해. 근데 내가 좀 약간 기억력이 좋고 순간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그 암기되고 확실하게 구분한 걸 가지고 풀면 돼. 그럼 시간이 더 줄어들겠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친구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야. 그런 친구는 더 부지런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또 갈려질 거야, 아마. 그치?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본문에서 찾는 거. 자, 요즘 문제의 트렌드가 그래. 그냥 내가 기억하고 이해해서 추론하면서 푸는 문제보다 킬 문제 없애라 그랬거든. 그래서 요즘 문제, 얘가 지금 가장 최신판의 바로 앞버전이잖아. 24년도를 봐도 찾는 문제. 그래서 정보의 나열이 너무 많아, 지금 보면. 이해가 아니잖아, 이거는. 막 정보 주고 있지. 얼마나 기억하냐, 이거거든. 근데 기억하냐 이랬을 때는 둘 중에 하나야. 기억을 해도 되고, 쌤 그럼 꼭 기억을 해야 되나요? 기억하면 좋지, 시간이 줄어드니까. 근데 기억 못한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풀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진을 찍듯이 기억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수능은 내가 예언을 하는데 틀림없이 비문학이 엄청 어렵지 않아. 문학이 약간 까다로울 거고 문법이 약간 까다로울 거나 합법이 까다로울 거야 라고 고3들한테 계속 말을 했어. 그러니까 비문학 너무 긴장하지. 그러니까 까다로운 이유는 정보가 많아서 까다로운 거고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다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요즘은 유행이 이거야. 계속 모의고사랑 경향이 그래. 수특이라. 그래서 우리는 위치만 딱 알면 돼. 호모포니, 폴리포니. 자, 르네상스 초기에는, 자, 근데 중요한 게, 르네상스 초기에는 뭐가 많았어? 초기? 호모포니. 15세기 말에는 폴리포니. 대등한 거.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대등을 이미 갖고 있잖아. 그러면 르네상스 초기에는 호모포니 할 때, 소프라노, 그 다음에 반주, 화음. 15세기 말에는 폴리포니. 이러한 변화는 여러 성부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화성에서, 자, 근데 이러한 변화는 그게 왜인지가 설명이 나왔지. 여러 성부의 음이 동시에 화성에서 각 성부의 개별적인 선율로 다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선율이 명확하여 일반인도 따라 부르기 수월했던 호모포니 음악과 달리
소프라노가 그 나머지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다 뭐 그 말 따라하면 됐단 말이야. 그치? 달리 그래서 다른 거 수월했던 문제를 또 한번 보면은 뭐야? 쉬웠던이지? 딱 봤더니 쉬웠던 수월했던 쉬웠던 이것도 페이지 바로 옆에 있을 거니까 그냥 보면 돼. 그럼 여기 또 맞다. 수월했던 호모포니 음악과 달리 쉬웠던 호모포니와 달리 폴리포니 음악은 각 성부의 음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부르기 어려웠으므로 누가 불렀어? 전문 성가대가. 폴리포니는 전문 성가대. 호모포니는 뭐라고? 일반인도 부르기 좋았어. 그러면 선생님 좀 여기서부터는 좀 내용이 좀 안 들어오네. 그럼 살짝 메모해도 돼. 호모, 폴리, 일반, 전문 읽으면서 왼손으로는 여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바로 쓰는 거 메모를 하기.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 옆에다 이렇게 메모를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면 봐봐라. 얘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이거 놔두고 이 밑에 있는 거가 만약에 또 이 밑에 있는 거가 만약에 이렇게 딱 와 있으면 우리가 지문을 볼 때 어떨까? 지문을 볼 때 되게 쉽게 여기가 딱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메모를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메모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메모를 하면은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해. 내가 뭘 중요시하는 거 써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딱 쓰잖아. 선생님 지금 방금 읽으면서 막 이렇게 쓰잖아. 그리고 어떤 부분은 쓰고 어떤 부분은 안 쓰고 그러잖아. 모든 걸 다 쓰는 게 아니잖아. 외워지는 부분은 외워지고 조금 약간 구별해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쓰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은 처음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모르니까 쓰는 데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이것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쓰는 시간이 줄어들어. 근데 나중에 진짜 솔직히 과학 지문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지문들 있지. 과정 순서 이렇게 가는 지문들 있지. 얘네들을 메모를 좀 하기 시작하잖아. 근데 내가 문제가 어떤 게 많이 나온다고? 1차는 문제. 순서를 야비하게 바꿔놓는다고. 그러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 놓고 나중에 보면 이거 이런 문제인데 내가 지문 똑바로 읽어야지 자기 탓한다고. 자기 탓이 아니라 원래 문제를 그따구로 해놓은 거야. 앞에 뒤에 말을 바꿔놓고 그거 헷갈려라 라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메모를 해놔야 그 순서를 안 읽는다고. 나중에는 이거 지문에서 봤던 것 같아. 맞아. 이렇게 넘어간다고. 내가 내가 문제 잘못 봤어요. 지문 잘못 봤어요. 거기서 나와.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메모야. 메모를 해놓거나 그 부분의 지문을 찾아서 읽거나. 근데 메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뭐라고? 평상시 연습할 때 니네들 지금 연습할 때 메모를 좀 하면서 중요한 거는 메모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아. 그리고 메모는 할수록 빨라져. 그러니까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전문 성가대가 지금 글의 전개 방법도 그러면서 나오지.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쳤었잖아. 이렇게 쳤었었고 방금도 호모포니 폴리포니 이렇게 다 썼잖아. 대조의 방법이지. 시간의 흐름이었고 르네상스 이전 이후 두 개로 계속 나누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들어가라고. 글을 따라 읽지 말고. 자, 그래서 한 성부가 그러면서 전문 성가대가 불렀다. 한편 폴리포니 음악이 유행을 하면서 한 성부가 선율을 시작하면 다른 성부가 앞의 선율을 모방하여 연주하는 모방 기법이 발달했는데 돌림 노래다. 뭔지 모르면은 딱 보니까 돌림 노래잖아.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 문제 봤더니 또 뭐래? 모방했다, 본 떴다. 맞는 말이네.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만 찾으면 돼. 정확성 하나 올라갔지. 그리고 시간 줄여놨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놔야 돼. 자, 프랑스 그냥 한편 돌림 노래였어. 자, 르네상스 음악에서는 각 성부의 음정 관계도 변화였다. 자, 이제 무엇에 대한 얘기니? 호모포니 폴리포니하고 그런 종류였어. 음정에도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주제지. 이번엔 주제가 뭐야? 음정이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 지문이 예술이 너무 싫어. 내가 이 지문이 잘 안 들어와. 그러면 여기서 주제가 달라지지.
그러면 슬쩍 밑에서 문제를 딱 봐가지고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풀 수 있는 거 있잖아. 조금 풀어나가도 돼. 그러니까 이게 과학 지문에서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좀 안 들어올 때 바로 밑으로 딱 내려가서 르네상스 이전 중세 유럽 음악에서 일방적으로 사용된 기본 성부의 수는 3개였다. 맞아 틀려? 맞지? 바로 기억나지? 인쇄술의 발달로 인한 악보의 대중화 르네상스 시기 음악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기억나지? 자르니까 완전 지금 이거 자르고 내려오는 거는 언제 자르고 내려올 수 있어? 주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주제가 바뀌는 걸 정확하게 알면은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지문 분석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는데 2학년 때부터는 슬슬 제가 방법도 말씀 1학년 때 제가 수업을 했을 때는 지문 분석에 우선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2학년 들어오면서부터는 문제풀이 방법도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방법은 수만 가지는 없고 좀 많이 있어요. 수만 가지까지는 있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만약에 내용이 너무 복잡해 선생님 읽다 보면 제가 앞에 부분을 잊어먹어요. 저 이런 무슨 말인지를 막 꼬여요. 이런 친구들은 잘라서 해도 돼. 왜 잘라서 하는 거는 꼭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뭐. 자르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잘라도 돼. 이거 방법 중에 잘 기억나잖아. 이런 정도 자르면 근데 내가 지문은 나는 흐름을 전체를 보는 것이 나는 이해도도 괜찮고 그렇게 까먹지 않는다는 친구는 그냥 독해의 능력과 힘이 있잖아. 지문 읽는 그 친구는 끝까지 읽어도 돼. 나 같은 친구 저도 친구는 끝까지 읽어요. 그런데 내가 좀 어려워 그래서 자른다고 해서 나쁜 게 절대 아니야. 정확도가 높아져. 여기서 능력을 과시할 필요는 없어. 아이씨 그럼 뭐야 끝까지 다 읽고 난 능력이 딸린다는 거야? 절반까지 읽고 문제를 푼다는 것은 내 수준을 무시하는 건가? 아 자존심 상해서 저는 끝까지 읽을래요. 이럴 필요가 없다고. 난 점수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잘라서 봐. 인쇄술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너무나도 잘 보이지? 모방기법은 각 성부가 대등한 제의를 가는 짜임새가 맞지? 아까 모방 나도 먹방 그치?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높은 음역대 성부가 추가된다 했어? 아까 뭐가 추가된댔어? 선생님 베이스가 추가됐다. 하나만 찝어서 읽었지. 근데 문제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읽는 방법이라니까. 그럼 이게 너무 확실하지? 솔직히 너무 확실해. 안 확실하면 끝까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이야. 자 봐봐. 너무 확실해. 이렇게 너무 확실할 때는 높은 음역대 남은 경우는 끝에 안 읽어도 돼. 무조건 안 읽으라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영상 듣고 있는 친구들 목소리가 좀 커져서 깜짝 놀랐겠지? 너무 확실할 때 있지? 그럴 때는 안 풀어도. 근데 조금이라도 요거 좀 조심은 하긴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뭘 줄여야 돼? 시간을 줄여야 돼. 그래서 근데 딱 봤더니 밑에 거가 기읍과 니은에 대한 이유야. 그럼 이제 잘라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오지. 왜냐면 지금까지 읽었을 때 기읍과 니은은 없었어. A, B, C만 있었잖아. 이 정도까지 저는 기억이 나요. 와우. 근데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보이니까. 큰 지문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되겠네?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면서 지문이 다시 한번 또 각인이 됐잖아. 그치? 자,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이 방법 저 방법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운동선수가 지형에 따라서 내가 어떤 운동 방법을 바꾸듯이 그때그때 순간순간의 판단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거야. 김연아처럼 4번 턴 스핀하고 쫙 착지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내가 도약이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딱 판단해서 4번 스턴이 아니라 3번 스턴하고 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연성이 있어야 돼. 문제를 풀 때. 문제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지문 읽기가 버거운 친구들을 위한 수업을 하고 있어. 자, 음정관계를 변화했어. 자, 음정관계 봤더니 뭘 했대? 높이가 다른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음정이라 하는데 요거는 오늘 이후로는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자. 그전에는 몰랐던 친구는 여기 밑줄 칠 거고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음정이 뭔지는 알지. 이제 음정은 배경 지식 요 정도는 좀 알아두자. 변하자는 개념이라서. 높이가 다른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음정이야. 그러면 음정의 도수는 두 음을 포함한 요 말 두 음을 포함한 두 음 사이의 음의 개수이다. 예를 들어 자 도와 솔은 두 음 사이에 몇 개의 음이 있어? 5개의 음이 있으니까 몇 도? 5도. 도레미파솔 그쵸? 5도죠?
요 정도까지는 아십니까? 전 사실 몰랐거든요. 5도예요. 그럼 3도는 도레미겠죠? 제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15세기 중엽 이전까지 유럽 대륙에서는 1, 5, 8도 음정만을 무슨 음정? 협화 음정. 15세기 이전이래요, 또. 그럼 15세기 이후 르네상스가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구조를 내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 계속 비교하네. 그럼 내가 글을 따라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글을 추론하면서 읽게 돼. 그럼 더 잘 기억하게 되거든. 좀 피로도는 높아진데 이것도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뇌가 좋아져. 내 뇌 기능을 향상하는 수업이다 생각하면 돼. 사고력이 높아져. 자, 그래서 보면 158도의 음정만은 협화 음정으로 여기 1을 주로 사용했어. 그런데 뭔가 다른 게 나. 이제 중요하겠지?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으로 인한 문화의 교류 속에서, 그러니까 전쟁이 참혹한 것도 있지만은 문화가 교류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음악이 대륙에 전파되면서 이론이 나왔네. 영국의 음악이 대륙에 전파되면서 15세기 중엽 이후에는 유럽에서도 몇 도가 나왔어? 자, 영국의 음악이 유럽에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158만 있었어. 근데 전쟁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영국이 유럽에다, 그러니까 영국은 원래가 뭘 갖고 있었어? 36도. 158에서 이제 36도의 음정이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국은 원래 36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도 잡아놔야 돼. 자, 그래서 인전상에서 예를 들어 높은 성부가 미, 낮은 성부가 도면 몇 도? 3도. 그러면 15세기 이전에서는 이 3은 협이야, 불협이야? 불협이지? 그러면 15세기 이전에서는 이 3도를 썼겠어, 안 썼어? 안 썼어. 근데 15세기 이후에, 전쟁 이후에는 이 3도가 뭐야? 쓰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15세기 중엽 이러면 대륙에서 불협정 사용하지 이러한 음정을 자주 사용하게 됐다. 한편 끊어줘야지. 또 다른 내용 나오네. 한편,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야? 파버든이라는 삼성부 연주 방식이 유행했는데 또 다른 얘기야. 그런데 아까 전에 슬쩍 뭐 봤어요? 두 번째 문제 슬쩍 보고 올라왔잖아. 두 번째 문제 기억과 니은이었지. 그럼 틀림없이 뭐 물어보는 거야? 이 기억 파버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저는 바로 메모해요. 파버든 삼성부 읽으면서. 그럼 파버든은 가운데 성부만, 나머지 없어. 읽으면서 쓴 거야. 왼손으로 대면서. 왜? 문제를 슬쩍 봤기 때문에. 또는 기억이 아니면 문제를 안 보고 선생님 쭉 읽는 친구는요, 기억은 무조건 중요한 거 나오고 뭔가 특징이 나왔잖아요. 그럼 특징 부분 줄치던가 오른쪽에 바로 메모하던가. 메모하는 게 잘 보여요. A3 용지 되게 크잖아요. 잘 보여요. 잘 구별이 돼요. 그래서 파버들은 가운데 성부만 기보되고 나머지 성부는 기보되지 않은 것을 연주하기 때문에 파버든을 뭐라고 말한다? 즉흥. 그러면 파버든에서 기보되지 않는 성부는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 성부만 쓴다 했지. 그럼 가운데 성부가 일정한 어떻게? 음간격. 그래서 높거나 낮게. 그러면 높은 성부는 가운데 성부의 몇 도? 4도 위. 그러면 예를 들어 가운데 성부의 음이 도레미라면 높은 성부의 음은 뭐가 되겠어? 도레미 파. 아까 도를 파만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파솔라. 자, 이러한 형식이 유럽 대륙에 전해져서 이제 뭐가 나왔니? 포브르동. 프랑스 말인 것 같아요. 파버든, 포브르동. 그치? 연주 방식인데 포브르동은 파버든과 달리 6도 또는 뭐 8도인 6도, 8도 두 성부. 가운데 성부가 얘는 안 적혀 있어.
아까는 뭐만 적는다고? 가운데. 위는 4도, 아래 4도. 완전 기억 잘 나지? 너네들이 아까 읽었을 때하고 좀 생각을 해봐봐. 뭐래? 법으로도 아우 뭐 문제 풀면서 막 이랬잖아. 그치? 근데 지금 지문이 이해가 되지? 선생님 똑같이 읽었는데 그냥 눌러 읽는 거야. 그냥 울퉁불퉁. 그러니까 요런 읽기가 돼야 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읽는 거. 다르대? 뭐가 달라? 어떤 게 달라? 가운데를 안 적혀 있다는 거. 그러면 가운데 성부는 또 뭐야? 이번에는 가운데 성부 높은 성부의 사도 아래 음정으로 여겨 있어. 각 성부는 이처럼 긴밀한 음정 관계로 연주되었기 때문에 세 성부는 함께 연주되는 부에서 비슷한 음의 길이를 갖게 됐다. 자, 특징 비슷한 음의 길이를 갖게 됐다. 가장 높은 성부가 8분음이면 아래 두 성부도 같은 길이로 연주한다 그랬어. 밑에 무슨 표가 나왔어? 자, 이 표 열심히 보고 밑에 읽어야 돼. 밑에 거 읽고 적응해야 돼. 밑에 그렇죠. 저 친구는 나한테 그래 좀 배웠다고. 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 위에 거 보고 막 도레미 막 도레미 막 이런 거 막 상상하고 건반 위에 건반 나왔던 거 이거는 얘기 안 나왔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글로 가세요. 시간을 우리는 줄여야 돼요. 또한 무지카피타 또한 다른 얘기지. 또 잘라. 어려운데 씨 엄마 잘라. 밑에 봐 엄마. 기역과 니은의 이해로 정정을 하지 않는 거. 기역은 뭐였지? 기역은 뭐였어? 파버든. 밑에는 포브르돈. 그쵸? 포브르돈. 자, 그래서 수업 중입니다를 빨리 보내야 돼. 아유, 잠깐만. 자, 그래서 기역이 유행하던 시기에는 3도, 6도 음정을 협화 음정으로 사용하였다. 맞아? 아까 뭐라고 돼 있었어? 아까 돼 있는 거. 3도, 6도를 뭐 한다고 그랬어? 기역이 뭐야? 파버든이지? 파버든에서는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3도, 6도 유행하던 시기에 유행했으니까 영국에서는 당연히 이거 일부러 문제 좀 살짝 그랬지. 영국에서 넘어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3도, 6도가 있겠지. 이거 진짜로 야심차게 헷갈리게 해놨다라는 거 알겠지. 그럼 얘네들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찾아버린다고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속아갖고 퍼덕퍼덕거리는 친구 있어? 잘 찾았어? 지문하기도 좋았어. 자, 기역의 형식이 대륙에 전파된 것은, 자, 영국의 형식이 대륙에 전파된 것은 전전의 문화적 교육. 오, 완전 맞는 말.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렇게 오니까 완전 이해가 되잖아. 그치? 니은으로 만들어진 노래에서 각 성분은 함께 연주되면 비슷한 길이의 음을 가졌다. 기억나지? 왼쪽에 위에 있었잖아. 그치? 기역과 니은에서 연주된 높은 성분의 음이 같다면 가운데 성분의 음도 같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기역과 니은은 기보된 성부의 수는 달랐지만, 자, 요 말은 맞는 말이야. 기보된 성부의 수는 달랐지만 하나는 뭘 쓴다고 그랬지? 가운데만 한댔지. 니은은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두 개 쓴다 그랬지. 그러면 기보되지 않은 성부의 수도 어때? 달랐지? 얘는 기보되지 않은 게 하나, 두 개였고 얘는 기보되지 않는 게 하나였잖아. 답은 몇 번? 5번. 그런데 왜 1번을 저렇게 놨던지 이해되니? 1번 한 점 파놓은 거야.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그 앞에 있는 내용만 보고 삼성부 아니었잖아. 파버드는 이렇게 해서 5번까지 안 읽게 하려고 일부러 매답적인 오답을 1번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추론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아까 영국에서 빠져나갔다 그랬기 때문에 영국은 3도 6도를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도 이렇게 함정을 만든다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이 학번은 포르부동을 연주하기 위해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어진 노래. 어렵다 생각하지 마. 자, 뭐를 한대? 핵심 포브르동. 그쵸? 얘는 뭐를 한다고요, 여러분? 포브르동을 한다고요. 그쵸? 포브르동을 한다라고 했었었고, 그 다음에 쟤는 뭐를 한다고 그랬어? 파브동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A에 뭐라 그랬어?
가운데 성분은 자 그래서 당시에 통일되는 규칙을 정확하게 지켜보. 이거는 시간 끌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바로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어디를 보려고 그랬어? 이 A. 라의 가운데 성분은 뭘로 해야 되니 얘들아? 라의 가운데 성분. 포브르동으로 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아까 라의 가운데 성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라임으로 몇 도 아래? 4도 아래. 그러면 어떻게 내려가야 돼? 몇이야? 뭐야? 레야, 도야, 미야.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몇 개인지 세보면 되잖아. 미를 포함하라 그랬잖아. 미, 파, 솔, 라. 미네? 미, 파, 솔, 라. 그러니까 이거를 라 밑에 뭐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시간 줄여야 되잖아. 답을 봐. 미부터 시작했어. 그럼 미부터 해봐. 미, 파, 솔, 라. 맞네. 꺼져. 됐지? 그럼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쉽게 가라고, 쉽게. 얘 만약에 여기가 레가 먼저 나왔어. 그러면 레, 미, 파, 솔, 라. 5개 아니네? 미네?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고. 얘가 레가 앞에 나와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손가락 써. 4개 못 찾겠으면. 아까 4개를 했잖아. 포르뚜동, 뽀동뽀동. 뽀동뽀동은 4개였어. 뽀동뽀동 하니까. 그치? 안 어렵지? 서울에. 자, 반음을 높여야 돼, 반을 낮게 해야 돼. 그 뒤에 봤더니 B를 가운데 성분 함께 연주할 때는 높은 성부의 C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높은 성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C고 4도 아래 성분의 음은 뭐겠어? C에서 4도 아래는 뭐야? 파지. 파를 연주했는데 반은 높게 반은 낮게 이거는 알아 몰라? 사실 몰라 지금. 그 말 없었어. 얘들아 높게 낮게 없었어. 방금 읽은데 그럼 끊으면 없었어. 그치? 그럼 남겨놓는 거야. 나 그냥 여기 딱 보는 순간에 미만 찾고 높게 낮게 이거 못하네.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 음악은 2가지 양식이었는데 작법이 나왔네. 아이씨 그 끝까지 읽어야겠네. 다시 가자. 왼쪽 요만큼 남았다. 가자. 그지? 또한 르네상스 시기에는 무지카 픽타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해요. 음들을 변형하여 연주하는 원칙. 변형 원칙. 그게 뭐라고? 무지카 픽타. 대표적인 것이 증사도의 예방이래. 그러면 사도 사이에 온음이 둘이고 반음이 하나인 경우를 뭐라 그러는데? 완전사도. 온음이 3개인 경우를 증사도라고 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그림 봐. 그러면 완전사도가 언제라고? 아까 방금 온음이 둘이고 반음이 하나가 완전사도라 그랬지. 그러면 온음이 둘이고 반음이 3개인 여기다가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야. 여기까지 끊으면 어떻게 되니? 여기까지 딱 끊으면 얘가 뭐야? 완전사도잖아. 도레미파 오ным 반음 도레미파까지가 완전히 뭐야? 완전사도. 선생님이 기존에 했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 그래프나 그림이 나오면 밑에 걸 읽고 위에 그림에다가 완전하게 좀 써놓으라고. 그래프에도 완전하게 써서 합치라 그랬었어. 그 기억나니? 써. 그러면 오는 그냥 나오지. 오는 파, 그 다음에 파, 솔, 라, 시까지는 뭐겠어? 어느 뭐겠어? 증사도야. 자, 그러면 그림에서도 이제 파와 시 사이는 온음이 3개니까 증사도야. 르네상스는 증사도가 불안정한 느낌에 대해서 파와 시를 함께 연주해야 될 때는 시를 어떻게 해서 반음 낮춤으로 완전사도! 아까 뒤에 문제. 옆에 문제. 뭐래? 오래 걸려? 여기 뭐랬어? 시파. 아까 파시. 시파. 반은 뭐래? 낮게 2번. 오래 안 걸리잖아.
요 방법 알겠어? 요 방법이 익숙하게 연습 많이 하면 되게 빨라진다. 시간도 전략하고 정확도가 높아져. 왜? 기억력이 좋아지잖아. 자,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자, 그래서 르네상스 초기에는 가사의 효과적인 표현이 경시라는 단어 뜻 알아두세요. 찾아놓으세요. 어휘 늘려야 돼. 경시되고 있지만. 중기에 이르서는 가사의 표현이 강조되면서 의미에 맞게 의미나 가력을 표현한 가사 그러기 그 기법. 그래서 오르는 이라고 하면 높은 그게 미의식이었다. 말을 달리고 언덕을 오르는 이랬다고. 오르는 이러면서 높이 갔대. 그때는 가사에 굉장히 충실한 음악. 그쵸? 요즘 율동을 그렇게 좀 충실하게 하는 거 있잖아. 너는 내 밤모르 막 이러면서 그지? 아니 몰라. 자, 그래서 17세기 바로크 음악은 두 가지 양식이 공존했는데 몬데베르디는 자, 두 가지 양식 이미 얘기했잖아. 그럼 몬데베르디는 이제 첫 번째 양식을 했던 애는 1작법과 2작법이라 불렀고 1작법은 각 성부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음악이 가사에 우선해서 다성부 성악 양식을 엄밀히 지키는 거고 2작법은 주선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가사가 음악을 지배해서 가사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불협화음도 사용하는 것. 또한 2작법은 저음부에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베이스 반주를 했고 그리고 계속 저음을 활용했고 주된 성부만 성악으로 했다. 이거 추론적인 문제라서 오히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봐. 가장 적절한 거. 가사의 의미 표현은 르네상스 초기보다 중기에 아까 표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 됐어. 르네상스 초기에는 가사의 표현이 경시되었지만 중기에 오면서 가사의 표현이 점차 강조된다 그랬지. 그리고 이 작법도 뭐라고 그랬어? 이 작법이 1작법보다 2작법에서 중시됐고 시간 앞에서 얘 왜 이렇게 앞에 배치해놓은 줄 알아? 앞에 그래프랑 기타 등등의 어떤 생각하는 문제가 많았다 생각해서 이 문제 던져준 거야. 시간 줄이라고. 번호를 앞에다 배치해 놓은 거야. 시간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됐니? 자, 그럼 D하고 E 확인해 볼까? D하고 E하고 확인해 보면은 자, 5번 봐봐. E 봐봐. 알려진. 제가 일단 중간에 가면 암묵적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암묵적 음기니 알려진은 아니잖아요. 어휘 문제가 지금 제일 쉬웠다. 그지? 장난아. 이렇게 우리 수준은 뭘로 보고 첫 번째 지문이 끝났어요.